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꾸 PGA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진짜 거기서 잘하는 거 클럽 프로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면서 3년 동안에 54 크레딧을 받게끔 계속 해야지 클래스 A 멤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continual education이에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태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슨 프로 하면서. 요거는 이제 많이들 느꼈겠지만은 여기서 어렸을 때 주니어 골프 친 사람들 주입식 레슨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하면은 지금 어디 가서 레슨해도 너무 잘할 텐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공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주입식 레슨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과다한 인풋도 이제 많은 그 실수들이 있는 게 가끔 방송에서 레슨할 때도 열정적으로 레슨하는 프로들 보면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30분 레슨이라 그러면 보통은 많아야 2가지, 아무리 많아야 3가지 이상 포인트를 얘기하지 말고 그 이내에서만 지속적으로 레슨을 하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수를 자꾸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레슨할 때. 막 열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에 꽂히잖아요. 그게 다 머릿속에 스윙 키로 작동을 하고 그러면은 몸은 점점 굳게 되지. 생각이 많아지고. 레슨은 딱 끝났는데 마지막에 뭐 정리를 안 해주고 오늘 요점은 요겁니다. 뭐 레슨 노트를 적어주거나 이런 게 딱 아니고 그냥 레슨이 그 상태에서 다 끝났다. 네, 다음에 내일 보시죠. 뭐 모레 보시죠. 와, 무지하게 막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뭐 결국에는 골프가 잘 안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스터 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 마스터 키가 다 열리는 키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슨에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업라이트 스윙을 하고 플라잉 엘보가 되고 이 오버 스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왼팔도 탑에서 구부러지고 뭐 다운스윙 때 체중이 안 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입 밖으로 딱 꺼내는 순간 이 사람은 팔을 펴야 되고 탑을 낮춰야 되고 팔을 플라잉 엘보 안 되게 잡아야 되고 이 사람은 그 머릿속에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레슨을 할 때 마스터 키는 내가 발설을 하기 전에 자꾸 뭔가 키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뭐 하나면은 저게 고쳐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업라이트 스윙에 뭐 방금 얘기한 것들 뭐 플라잉 엘보가 되어 그런다. 그러면 어깨를 조금 수평으로 돌리고 겨드랑이를 붙여보라 그럴까? 그러니까 몸통을 조금 낮게 꼬는 그러다 요거 하나 가지고 2-3가지가 고쳐질 수 있으면은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바로 마스터 키인데 레슨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막 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마스터 키 하나로 설명을 하면은 아까 이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임진환 프로님이 이렇게 툭 던지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 키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로 마스터 키는 힌트로 이거를 찾으려면은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이용하는 것들이 중요한 마스터 키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리듬하고 템포도 굉장한 마스터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딱 단축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게 마스터 키다 이렇게 딱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이거는 자꾸 레슨을 하면서 본인이 마스터 키를 찾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마스터 키가 요게 오늘의 마스터 키였구나.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경험적으로도 자꾸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을 요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복잡한 설명보다는 앞에서 그냥 시범 한번 보여주면 금방 해결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마다 이제 마스터 키를 찾는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결코 레슨할 때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레슨 잘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거는 잘 인식을 하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처음에 레슨을 할 때 나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버릇이 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내가 원포인트 레슨 방송에서도 전에 하던 무슨
예를 들어서 9시 티오프에 나오는 게스트가 누가 나왔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안 좋은 거를 먼저 지적할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자꾸 위축이 되거든. 혼나는 느낌이고.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레슨을 딱 시작하기 전부터 본인이 좀 움츠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레슨보다 항상 칭찬을 먼저 한번 해주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진짜 스윙이 정말 엉망이고 개판인 사람한테도 뭔가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면 보여요. 와, 정말 임팩은 정말 좋습니다. 뭐, 와, 템포를 굉장히 운동신경 굉장히 좋으신데요? 라든가 기본기 잘 익히셨네요. 라든가.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해놓고 항상 레슨을 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 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난 개인적으로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남자들 레슨할 때가 난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누가 허리가 잘 안 움직여 뒤에서 골반 잡고 딱 돌려주면 금방 이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인데 정 안 되는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허리를 이렇게 잡지 말고 손가락 끝에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든가 아니면 클럽을 대고서 돌린다든가 막 그랬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좀 이렇게 존경을 하는구나, 조심하는구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어른이고 애고 그냥 막 잡아 돌리고 뒤에서 막 이렇게 이렇듯이 하는 거 난 레슨을 받을 되게 불편하더라고. 접촉 없이 레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 많아요. 나도 학생들은 내가 클럽을 이렇게 대놓고 백스윙 할 때 제자리에서 회전하게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클럽을 대고 뭐 머리를 잡고 이렇게 막 한다 그러지만은 그 일반인들 사실 그 머리에 손대고 막 그렇게 얼굴에 손대기도 조심스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앞에서 내가 클럽을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클럽이 여기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 보기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너무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30분 레슨을 많이 안 해본 프로들은 야, 이 30분 레슨 엄청 긴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충분한 관찰이 항상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마스터키를 막 찾고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은근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으러 다녔을 때 마이클 브래들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레슨 프로라고 소문이 나서 1시간을 운전하고서 그 사람한테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영감님이셨어요. 지금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이 이제 마이클 브래들리라고 PGA 대회인데 엄청 스윙도 좋고,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이제 왔다.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미리 투어 뛰고 있다. 그래서 레슨비도 좀 싸게 해주고 이렇게 레슨을 받았는데, 그날 30분 레슨을 일단 끊어놓고 그 30분 레슨을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시리즈로 할지 나중에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30분 레슨 받고 안 갔거든, 그 사람한테. 30분 동안 그 몇 마디를 안 하는 거야. 나한테 계속 뭉치라고 그러고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뭐 집이 어디냐, 템파에서 여기 얼마나 걸리니까 한 50분 걸렸다. 그러니까 요즘 뭐 생각보다 그 일로 돌아와도 되고 절로 빠른 길이 있고 딴 얘기만 하면서 계속 공치게 하고 막 그러다가, 그때는 내가 약간 좀 스웨이가 좀 심할 텐데 딱 하나 기억하는 거, 오른쪽 무릎을 조금 버티고 탑에 올라가서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자꾸 느껴보라 그러더라고. 결국에 그날 레슨은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요즘 허리가 아파서 내가 시범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 공을 못 친다 그러고 막, 그래서 나 이 사람한테 낚였다. 그때는 나한테 그래도 큰 돈이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진짜 속으로 그지 같은 레슨을 받고 가다니. 그리고 또 시리즈로 하고 싶으면 전화하라 그래서 예, sure. 그리고 그냥 오면서 진짜 완전히 낚였다 그랬는데 한동안 공이 엄청 잘 맞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마스터키를 딱 얘기를 해준 거지. 다른 얘기는 그냥 자꾸 레슨 하다 보면 이제 잡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레슨 고수들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이 고수구나. 그리고 올랜도에 마이크 밴더라고 한국 선수들도 많이 가르쳤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왔던 사람인데
JTBC 있을 때인데 마이크 밴더가 왔는데 나더러 옆에서 통역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나 저 사람한테 배워봤는데 나 저 사람 안 해. 통역 안 해. 그럴 정도로 내 얘기를 안 들어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좀 이런 게 문제다 하니까 여기다가 농구공 껴놓고 이 기계 갖다 놓고 이렇게 스윙을 하려는데 공을 못 맞히겠는 거니까 you have to do it. 그러면 계속 그것만 그냥 타핑만 치다가 막 그러다 어쩌다 한 방 빠지면 내가 그랬지. 굉장히 주입식이고 자기 주관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5번을 끊어놓고 더 비싼 돈을 주고 2번 가고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마이크 밴더한테 갔다 왔을 때는 정말 한동안 막 슬럼프에 빠질 정도. 마이크 밴더가 저 누구야? 잭 존슨 스승이잖아. 마스터스 우승하고 나서 그 사람이 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갔던 우리나라의 대부분 선수들 뭐 이선화, 김주미 해가지고 많이들 다 은퇴했지.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그게 잘 맞으면 잭 존슨처럼 잘 되는 거고 잭 존슨 스윙 보면 좀 약간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고 막 요런 그런 그 나만의 결론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레슨할 때 절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5분 10분 정도 정말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관찰을 하고 이것도 쳐보라 그러고 저것도 쳐보라 그러고 요즘 코스 나갔을 때 어떤 미스가 나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보고 실제 레슨하는 건 15분 20분이면 충분히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하고 예약하고 뭐 그러다 보면 30분이 알차게 지나갈 수 있다는 요거는 역시 그 PGA 매뉴얼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실제로 응용해 보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30분짜리 레슨은 적어도 키포인트를 마스터 키를 찾으면 한두 가지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마스터 키가 정확치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요런 거를 포인트를 한다 그러면은 한 3가지 정도에서 항상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참고로 나는 요거 한 4분의 1만한 그 두꺼운 레슨 카드를 항상 이만큼씩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레슨 끝나고 나서 거기다 딱 3가지 항상 포인트를 적어줘요. 그거를 레슨을 계속 몇 년째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쌓였다 그러고 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나한테 뭐 8회를 받건 몇 회를 받건 간에 그 레슨 노트를 모아둬라. 거기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고질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이해를 훨씬 더 잘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티칭하고 코칭하고 다른 건 알죠. 티칭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고 코칭은 그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리드를 하는 건데 티칭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들 티칭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한 것처럼 주입식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경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거는 좀 나는 견해가 다르다 이런 거 충분히 다 얘기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령별로 다 똑같은 레슨을 할 수는 없고 그 약간 이렇게 특색에 맞는 연령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우리 고객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레슨을 한다는 얘기고 그럴 때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레슨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요즘은 진짜 100세 시대잖아요. 본인이 레슨한 손님 중에 제일 최고령이 몇 살이에요? 제가 87세? 85세? 68세? 와, 내가 제일 최고점 찍었나 보다. 94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연세에 클럽만 들고 있어도 정말 대단한 건데 거리가 줄었다고 찾아오셔가지고 레슨을 한동안 받았는데 와 진짜 건강하게 잘 저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요즘 그 레슨할 때도 사람들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그 클리닉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스윙을 잘 익혀야 되는 이유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골프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자세가 좋아야 되고 몸을 잘 써야 되고 이런 거를 항상 토를 달아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의 그 시니어 골퍼들의 이 고령 골퍼가 생각보다 연령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에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는 한 40, 50대가 주축을 이룬다고 하니까 뭐 해당은 안 되겠지만은 모든 그 레슨 교본에 이런 내용 항상 나와요. 50대 이상의 남성 시니어 골퍼. 이 사람을 특정하는 이유는 일단은 아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남들한테 명령을 하는 나이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순응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레슨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원포인트 레슨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이 사람의 성격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딱 이 사람이 내가 설명하는 거를 약간 의심스러운 눈치로 나를 쳐다본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일단은 먼저 감동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뭐가 이렇게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앞에서 탁 쳐보면 와 역시 프로가 잘 치긴 잘 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충분히 감동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 사람을 나의 말에 순응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첫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서로 눈치 싸움하고 막 그러다가 뭐 그냥 레슨 끝나고 그냥 난 이렇게 칠래 그러고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레슨이 길게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감동을 시키고 우리가 그렇다고 레슨할 때 이 사람의 직업군을 다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 어떤 쪽에 일을 하세요? 이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IT 쪽에 뭐 박사다, 뭐 학교에 있다. 그러면 엄청 논리를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레슨하는 방식을 이제 조금 다르게 해야 되고 뭐를 하던 시범을 보이건 이론을 통해서 약간의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50대 이상이 되면은 몸이 일단은 뻣뻣하잖아요. 약간 좀 하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정을 못하지. 내가 정말 아직도 체력도 왕성하고 운동 잘하고 그러는데 대놓고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벌써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딱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연성은 여기까지밖에 안 가겠구나. 이 사람의 또 근육량이나 이런 거 보고서 이 사람들을 뭐 스윙을 이쁘게 막 자꾸 몸을 억지로 크게 돌리라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스윙을 가르쳐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시니어 여성으로 놓고 보면은 여성들은 원래 천성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훨씬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슨하기는 훨씬 더 남자보다는 훨씬 더 쉬운 대상이지만은 그래도 그 여성분들은 자기들이 자꾸 뭔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나는 원래 운동신경이 없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거 하다못해 뭐 오재미도 해보고 뭐 피구도 해보고 던질 줄라도 알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운동신경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예를 많이 들어주는 게 여자 시니어들 레슨하기는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딜레이 히트를 설명할 때도 뭐 세상에 채찍채를 때려본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채찍이나 이런 거 낚싯대 이런 거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파리채 스냅을 땅 때리는 게 여기 딜레이 히트입니다. 이런 비유를 해주는 게 이 상대방하고 좀 비슷한 그런 비유를 해주는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70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레슨할 때는 여기 스타필드에는 많이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제한된 움직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 50대, 60대까지만 해도 힘으로 공을 칠 수 있지만은 나는 한 60만 넘어도 이제는 테크닉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힘으로 칠라 그러지 말고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서 좀 테크닉으로 가볍게 체무게를 이용한 그런 공을 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거는 스윙이 좋으면 안 다치잖아요. 그래서
편한 자세들, 정자세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70 넘으신 분들한테 뭐 척추축을 고정하고 피니쉬도 딱 유연하게 하세요. 막 이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우양우 자양자 하던 식으로 그냥 몸을 똑바로 세우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적이에요. 나는 레슨할 때 개인적으로는 헤드업하지 마세요, 배치기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르신들 레슨하고 이럴 때, 운동신경 없는 여성분들 레슨할 때 대부분 어디 가서 레슨 많이 받고 온 사람들 보면 공 치고 나서도 계속 아래 보고 있고, 막 특히 여자분들, 이게 남편이 할 수 있는 레슨은 별로 없잖아요.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공 끝까지 봐라 그러고, 그리고 뭐 이 배치기, 이것도 사실 운동역학 그 TPI 해서 그런 거 이제 배우면은 그러겠지만, 결국에는 어깨하고 골반을 잘 써야 되는데, 배치기는 그냥 몸이 앞으로 척추가 쓰는 거지만은 최대한 안 쓰게 하면서 허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배치기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엉덩이 빼놓고 스윙을 하잖아요. 허리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잃는 게 더 많아서, 대부분 분들 이렇게 체중 이동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는 제일 편한 얘기가, 배를 이렇게 내밀듯이 피니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그 배치기 아니에요? 배치기 해도 됩니다. 배치기는 근데 사실 이건데, 그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레슨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오히려 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통상적으로 쓰는 얘기들이 많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르신들은 항상 칭찬 많이 해드리면 좋아. 이건 PGA에서도 역시 나오는 얘기인데, 나도 학부형들이 오래전에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몇 살부터 골프 시키면 제일 좋냐? 난 항상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학부형들은 저학년 애들 많이 시키더라고요. 만약에 어린 자녀를 골프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PGA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5학년에서 6학년. 그 10살 정도가 되기 전에는 애가 레슨을 습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레슨을 하더라도 좀 게임 하듯이 애가 흥미를 잃지 않게 흥미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게 맞다. 나는 사실 그 초등학교 막 들어갈 7살, 8살짜리 애를 한 6개월을 배워서 나한테 데려와서 얘는 신동이다. 부모가 더 신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성장기를 쭉 보고, 지금은 얘가 요만한데 얘가 얼마나 크는지도 봐야 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지는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를, 초등학생 애들 얼마나 유연하고 좋아요. 몇 번 가르쳐주면 공이 뻥 나가지. 그러면은 와, 얘 박세희처럼 되겠는데요? 그럼 부모들은 혹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학생 인생 망가지고, 부모님들 망가지고, 나중에 프로도 힘들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는 10세가 넘어가야지 그래도 애가 합숙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그 주입식 설명도 비슷하면서 이렇게 레슨을 진행할 수 있는 나이다. 그 얘기가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눈높이로 하고 이런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상대방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성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남성 골퍼들은 아무래도 자기 운동신경이 있고 뭔가 다 해본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이제 대부분 뻣뻣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움을 많이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립 악력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얘기해야지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들 다 알다시피 우리는 실제로 공 칠 때 그립 악력을 우리가 3, 4로 잡고 치지는 않잖아요. 훨씬 더 강하게 잡고 치지만은, 일반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팔까지 경직이 되니까 부드럽게 잡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여성 골퍼들은 조금 그립 악력도 조금 더 강하게 지고, 그리고 최대한 본인이 해봤던 운동을, 이건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대한 본인이 해봤던 운동을 조금씩 접목을 시키면은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것 같고,
여성분들한테 힘 빼고 툭 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할머니처럼 스윙하더라고요. 힘없이 거리도 안 나가고. 대부분 여성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힘 빼고 치라는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근육이 좀 긴장을 했을 때 거리가 잘 맞는 것 같고, 엑스팩터는 다들 알죠. 이 골반하고 어깨 이 회전 요 각 차이. 엑스팩터가 크면 클수록 이게 꼬임이 더 좋아져 가지고 거리가 더 난다, 스피드가 더 난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골반을 잡고 어깨를 크게 돌려서 이 엑스팩터를 많이 키우라 그러는데, 여성 골퍼들은 그게 근육량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레슨 하기보다는 오히려 골반도 같이 돌리고 그냥 몸을 돌려서 그냥 회전하는 게 오히려 스피드가 더 많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물론 해당이 안 되지만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체중이 딱 봐도 한 50kg도 안 나갈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 엑스팩터 같은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핸디캡 골퍼들에 대한 거는 나도 PGA 과정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런 사람은 디스크 환자들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노하우 이런 거 하나씩 얘기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그때 다 커버를 할게요. 디스크 환자한테 뭐 상하체 분리는 완전히 최악이잖아요. 이건 죽으란 얘기인데. 예, 그런 경우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도 그냥 우양우 좌양자. 예.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들은 이걸 회전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여기로 움직이면 뭔가 불안하니까 이게 상하체가 꼬였을 때 그때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거지, 이게 같이 돌면은 전혀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같이 돌리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좋은 요령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세도 조금 높게 유지해야 되고, 임팩트 때도 몸을 열면서 쳐야 되니까 약간 훅 그립을 잡아야지 공이 똑바로 가는 거고, 슬라이스 안 나게. 그러니까 뭐 힐업 하는 것도 필요하고, 피니시 자세도 가급적이면 옆으로 기울이는 것보다 자꾸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 레슨이라는 얘기고, 테니스 엘보도 요 부위, 그 오른팔도 그렇고 총 4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테니스 엘보 때문에 한 10년을 고생했어요. 결국에는 골프를 일찍 접은 것도 테니스 엘보 때문에 그렇고, 그때는 좀 약간 눌러치면서 페이드 구질을 하다가 테니스 엘보가 한번 딱 오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뭐 주사도 맞고 뭐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 엘보에 좀 약간 박사처럼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퍼올리는 스윙을 한 거예요. 오른팔로. 왼팔에 무리 안 가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자꾸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부위가 안 좋다는 거를 생각해서 그 반대쪽 팔을 쓸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 이제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 핸디캡 골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더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3가지 유형의 학생들과, 그리고 이 바디 스윙과 암 스윙에 관한 것들, 그리고 투 플레인 스윙하고 원 플레인 스윙, 그리고 스윙 교정의 순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밥 먹고 합시다, 이거는.